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관련 전국 법원 주요 판결 하급심 중요한 판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요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파산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권이 비면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판결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당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면책 확인 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이 없어 부적합하다. 각하다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 채무자의 대응은 다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되죠. 왜? 제도의 파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결이 허용되지 않아서 실무상 소각, 파산 각하 결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럼 채권이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는데 내용 증명이 왔어요. 계속 돈을 갚아라. 독촉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직 그 판결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 효력 확인이소.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해놨죠. 그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사안처럼 상대방이 이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왔어요. 면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집행 권한을, 집행력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제기하는 게 청구이의소입니다. 청구이의소. 청구이의소. 그래서 이 네 가지 절차로 네 가지 단계 중에 각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판결을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은 딱 한 장입니다. 2페이지예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유한회사죠. 유한회사면 뭐겠습니까? 자산유동화 회사라는 얘기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천만 원입니다.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이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이게 확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유효적절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 여기서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패소 판결을 받았죠. 언제? 2018년 5월 25일 날. 근데 이걸 아마 빼먹은 것 같아요. 2018년. 한 6개월 후에 면책 결정을 받았으니까 요거 끝나고 한 두세 달 후에 면책을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해생법은 2018 하면. 근데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일반 그냥 채권이라면은 바로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이걸 잘못 알려줬을 거예요.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제기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채무자가 인터넷을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면책에서 누락된 걸 어떻게 구제받습니까? 하니까 면책 효력 확인이소가 대세일 거예요. 대세. 저도 유튜브에서 면책 효력 확인이소라고 자주 얘기했었죠. 그때 선이냐 악이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근데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자한테는 청구 이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피고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결국은 채무자는 뭐냐면 불안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청구 이소를 제기하려면 어땠습니까? 집행이 들어와야 되죠. 어떤 이유든지. 그냥 상대방이
판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집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재심하고 항소변이 없습니다. 재심하고 상소변이. 근데 재심 사유 되겠어요? 항소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시송달 판결을 받으면 추한 항소를 할 수가 있겠죠. 추한 항소. 근데 이건 아마 추한 항소 사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응하지 않아서 그냥 양수금 청구가 확정됐을 거예요. 결국은 판결에 대해서 취소하는 방법은 상소, 항소나 상고인데 그 해당 사항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재심은 재심 사유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증거가 위조됐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가만히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본인의 월급이라든가 유체동산 혹은 뭐 면책 이후에 돈을 벌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3,700이 아니라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 한 5천만 원 정도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체결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집행할 수 있겠죠. 면책에서 누락됐으니까 고의적인 누락입니다라고 제기할 수 있죠. 근데 피고는 그걸 자기는 뭐 채권자도 알았다. 혹은 뭐 과실로 누락했다. 아니면 모른 상태에서 몰랐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고의냐 과실이냐 알았냐 몰랐냐 그게 이제 청구이소의 판결에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피고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 배제를 구함이 옳다. 이 사건 채권이 면책을 구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면책을 받았어요. 근데 무조건 면책 효력 확인이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면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깜빡 누락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그 상대방이 판결을 갖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바로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받아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아직 상대방이 비판력이 없으니까요. 면책 효력 확인이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법원 가서 조회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상대방이 유한회사 이처럼 확정 판결을 가졌을 때는 면책 효력 확인이소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이게 없어요. 왜? 유효적절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해올 때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판결이 보니까 공시송달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추한항소 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 판결의 존재를 안 때부터 10살 이내에 추한항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집행을 했으면 추한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는 강제집행 청구이소를 제기하면 또 제기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소송을 잘못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법정에서 이 사안은 그때는 아마 제가 소장을 쓴 건 아니고 청구이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건 청구이소가 아니다. 추한항소다. 그때는 추한항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 각각 어떤 방법에 대해서 청구이소냐 면책효력 확인이소냐 추한항소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념할 거 그냥 손쉽게 다시 한번 면책하지 파산 면책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도의 파산이 실무상 제도의 파산이 애매할 때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제도의 파산 한 건만 갖고 면책을 받으려고 할 때는 거의
아마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너무 명백한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확하게 잘 구별을 하십시오. 이 판결을 읽으면서 면책 효력 확인이소, 강제 청구 이의소, 추한 항소,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거는 그 변호사들도 까딱합니다. 변호사들도 까딱 잘못할 수도 있고, 실무에 종사하는 사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채무자들은 뭐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뭐 허둥지둥 되죠. 이 사안도 보십시오. 면책을 받았어요. 근데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얼마나 면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1억 10억을 면책받으면 뭐합니까? 이 4천만 원 때문에 얼마나 뒷골땡이겠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다만 이게 그 실제 채무자회생법상 그 고의에 의한 누락이냐 악의적 누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그거는 또 별개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